역사는 승리자의 발자취를 따라 기록된다고들 하죠. 하지만 우리가 성군이라 부르며 칭송하는 위대한 왕들에게도 미처 알지 못했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는 조선의 5명의 왕이 걸었던 길을 되짚어보려 합니다. 그들이 이룩한 눈부신 업적 뒤편에는 나라의 명운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5번의 결정적인 순간들이 숨어 있었죠. 과연 그 순간들 속에서 왕들은 어떤 깊은 고뇌에 빠져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요? 저희는 단순히 빛나는 치적들을 열거하는데 그치지 않을 겁니다.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가 방향을 바꾸던 결정적인 변곡점에서 왕이라는 한 인간이 마주했던 복잡한 갈등과 때로는 비극적이고 때로는 피할 수 없었던 선택의 이면을 깊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익히 아는 인물들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과 함께 그들의 삶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깊이 있는 통찰을 선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장엄한 즉위식, 수많은 백성의 환호 속에서 새로운 왕이 보위에 올랐습니다. 젊고 패기 넘치는 그의 등장의 조정은 물론 백성들의 마음에도 희망이 가득했죠. 오랜 혼란을 잠재우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은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따사롭게 퍼져나갔습니다. 왕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다 다짐했고 신하들 역시 충심을 다해 그를 보필하겠다 맹세했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시작되는 듯 보였습니다. 궁궐의 문은 활짝 열렸고 새로운 왕의 통치 아래 태평성대가 펼쳐질 것이라는 믿음이 백성들의 얼굴에 미소를 피어 올렸습니다. 왕의 첫걸음은 그야말로 위대하고 찬란한 시작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영광스러운 시작 뒤에는 늘 그림자가 드리우는 법일까요? 평화로워 보이던 궁궐의 깊은 곳에서는 이미 미묘한 균열의 조짐이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왕실 내부의 권력 다툼, 혹은 불안정한 외교관계에서 비롯된 예측 불가능한 위기였죠. 왕의 권위를 시험하려는 움직임은 은밀하게, 그러나 끈질기게 왕실을 맴돌았습니다. 아직 즉위 초였지만 왕은 곧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기로에 서게 됩니다. 왕좌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더 무거웠고 그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이미 깊은 골이 패기 시작한 것이었죠. 왕은 고요한 어둠 속 밀실에서 오가는 은밀한 서찰들을 받아보고 깊은 고뇌에 잠겼을 겁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왕은 결국 자신의 통치 철학과는 어긋날 수도 있는, 어쩌면 성군이라는 명성에는 다소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지도 모를 첫 번째 결단을 내리게 되죠. 이 결정은 단순히 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을 넘어 앞으로 펼쳐질 그의 통치 전반에 걸쳐 예상치 못한 파장을 불러올 씨앗이 될 것입니다.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신료들의 얼굴 위로 왕의 비장한 표정이 교차하며 역사의 첫 번째 전환점이 시작됩니다. 과연 이 첫 단추가 그의 통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게 될까요? 왕의 깊은 고뇌 끝에 역사의 첫 단추가 채워졌습니다. 고요한 어둠 속 밀실에서 내려진 그 첫 번째 결단은 왕의 이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어쩌면 냉혹하리만큼 현실적인 선택이었을 겁니다. 즉위 초 아직 뿌리 내리지 못한 왕권은 불안했고 궁궐 깊숙한 곳에서는 이미 왕의 권위를 시험하려는 은밀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으니까요. 왕실 내부의 권력 다툼은 마치 들불처럼 번질 조짐을 보였고 주변 강대국들의 미묘한 외교적 압박 또한 왕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위기 속에서 왕은 자신의 통치 철학인 민본이라는 대의를 잠시 뒤로하고 당장의 안정을 위한 강경책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어쩌면 충직한 신하들의 숙청이었을까요? 아니면 특정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냉혹한 정치적 거래였을까요? 혹은 약소국의 비애를 감수하며 내린 굴욕적인 외교적 합의였을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성군이라는 명성에는 다소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수도 있는 쓰디쓴 결단이었던 셈이죠. 이 첫 번째 선택은 겉으로는 흔들리던 왕권을 공고히 하고 일시적인 안정을 가져온 듯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예측 불가능한 파장을 불러올 씨앗이 깊이 박혀 있었을 겁니다. 궁궐의 화려함 뒤편, 왕의 고독한 그림자는 이미 미래의 갈등을 예고하는 미세한 진동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신료들의 불안한 시선과 왕의 비장함이 교차하는 가운데
역사는 새로운 방향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단순히 현실에 안주하며 권력을 유지하려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하늘처럼 여기는 민본주의와 유교적 이상을 바탕으로 한 태평성대를 꿈꿨습니다. 학문을 사랑하고 신하들과 밤낮으로 경연을 펼치며 나라의 미래를 논하는 그의 모습은 모든 신료와 백성들에게 큰 기대를 안겨주었죠.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통해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려는 그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활기 넘치는 어전회의에서는 늘 백성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삼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상을 현실로 만드는 길은 언제나 가시밭길입니다. 왕의 앞에는 견고하게 뿌리내린 기득권 세력의 완강한 반발이 가로막았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특권을 놓지 않으려는 그들의 저항은 상상 이상이었죠. 또한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뭄과 흉년으로 고갈된 국가 재정은 왕의 원대한 포부를 꺾는 현실적인 한계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프게 왕의 마음을 짓누른 것은 당장 끼니조차 잊기 힘든 백성들의 처참한 삶이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는 백성들의 모습은 왕이 꿈꾸던 이상 국가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현실이었으니까요. 왕은 자신의 굳건한 이상을 지키고 무너져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때로는 비정하다는 평가를 들을 만한 강경한 개혁 조치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묵은 폐단을 과감히 도려내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자신의 대대로 이어온 기득권을 잃고 격렬히 반발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개혁의 칼날에 희생되어 쓸쓸한 뒷모습을 남겨야 했죠. 왕의 눈앞에는 고단한 백성들의 얼굴과 함께 개혁에 대한 신료들의 격렬한 논쟁,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갈등과 아픔이 선명하게 펼쳐졌을 겁니다. 활기 넘치던 경연장은 때로는 분노와 좌절이 교차하는 격론의 장이 되었고, 왕은 밤늦도록 고뇌하며 책상에 앉아 홀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을 겁니다. 이상을 현실로 만들려는 그의 지난한 노력은 희망과 좌절, 그리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안타까운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한 것이죠. 과연 이 거대한 충돌 속에서 성군은 어떤 무게를 감당하며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왕은 자신의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국내의 숱한 난관을 헤쳐나갔지만 이 땅 조선을 둘러싼 외부 세계는 또 다른 거대한 파고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작은 배가 망망대해 한가운데 놓인 듯 조선은 거대한 두 강대국 사이에서 이태로운 균형을 잡아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었죠. 북쪽으로는 끊임없이 압박을 가하는 여진족이 있었고 서쪽으로는 명나라라는 거대한 제국이 굳건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사이에서 국경은 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예민한 곳이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었죠. 백성들의 삶은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 속에서 늘 위협받고 있었으니 왕의 마음은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을 겁니다. 국가의 안위와 백성들의 평화로운 삶을 지키는 일은 왕에게 부여된 가장 신성한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 왕은 개인의 자존심이나 국가의 명분보다 더 큰 가치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굴욕적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혹은 후대의 길이 논란이 될 만한 결정을 내리면서까지 왕은 냉혹한 현실 속에서 가장 실리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북방민족의 침략 위협에 직면했을 때 왕은 무조건적인 항전을 외치기보다는 때로는 회유책을 쓰거나 혹은 일정 부분의 양보를 통해 더 큰 피해를 막아내야만 했습니다. 이는 자칫 약한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었지만 당장 백성들의 목숨을 지키고 나라의 존립을 보존하는 데는 가장 현실적이고 불가피한 방편이었을 겁니다. 궁궐의 어전회의장은 매번 격렬한 토론으로 뜨거웠습니다. 자존심 강한 신료들은 왕에게 단호하고 강경한 대응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을 테고 어떤 이는 실리를 강조하며 눈앞의 위기를 피할 것을 간곡히 간청했을 겁니다. 왕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겠죠. 한편으로는 조상 대대로 이어온 조선의 굳건한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의 참화 속에서 고통받을 수많은 백성들의 얼굴이 아른거렸을 겁니다. 그 어떤 선택도 쉽게 내릴 수 없었죠. 나라의 체면과 백성의 안녕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저울추 사이에서
왕은 밤낮으로 고뇌하며 최선의 길, 아니 차선의 길이라도 찾아 햇뺐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은 비장한 표정으로 결단을 내렸을 겁니다. 어쩌면 그 결정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국경 너머로 들려오는 적들의 위협적인 소리, 그리고 궁궐 안에서 팽팽하게 대립하는 신료들의 의견 속에서 왕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을 겁니다. 항복문서에 찍히는 국세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의 의미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자존심이자 왕 개인의 굳건한 신념이 꺾이는 순간이었을 테니까요. 그 순간 왕은 아마도 쓸쓸한 표정으로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자신의 결정이 가져올 대내외적 후폭풍을 홀로 묵묵히 감당해야 했을 겁니다. 이러한 외교적 선택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여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나라 안팎에서는 왕의 결정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일부 신료들은 왕의 리더십의 의문을 제기하며 등을 돌렸을지도 모릅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도 나라의 체면이 땅에 떨어졌다는 자조 섞인 한숨이 흘러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성군이라 불린 왕은 이 모든 비난과 오해를 묵묵히 받아들이며 오직 백성의 안녕과 국가의 존속이라는 대의를 위해 험난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백성의 안전을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자신의 이상을 냉혹한 현실에 맞춰야 했던 쓰디쓴 체념이 교차했을 겁니다. 이는 성군의 빛나는 업적 뒤에 가려진 어쩔 수 없었던 한 인간의 비장한 그림자였던 것이죠. 왕은 이처럼 고독한 결정을 통해 때로는 명분보다 실리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온몸으로 깨달았을 겁니다. 나라의 기틀을 다지고 백성을 보살피려 했던 왕의 노력은 이렇듯 내우회환 속에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과연 다음 순간에는 또 어떤 시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왕의 고뇌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삶을 더욱 안정시키고 국가의 기틀을 굳건히 다지려는 그의 의지는 때로는 거대한 민생 안정 프로젝트로 발현되었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수리시설 건설이나 전국적인 도로망 확충 같은 토목 사업들이 대표적일 겁니다. 백성들은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삶의 터전을 더욱 풍요롭게 가꿀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었을 테고요.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법이죠. 이러한 대규모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백성의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강제로 동원된 백성들은 뜨거운 햇볕 아래 혹은 매서운 추위 속에서 고된 노역에 시달려야 했죠. 가족을 떠나 먼 곳에서 몸을 움직여야 했던 이들의 고통은 화려한 업적의 기록 뒤편에 숨겨진 또 다른 역사였을 겁니다. 물론 왕은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순수한 의지로 이 모든 일을 추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계층은 과도한 세금이나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소외되기도 했죠. 역사서는 대개 거시적인 성과와 왕의 위대한 결단을 주로 기록하지만 그 이면에서 묵묵히 희생되었던 개인들의 아픔과 눈물은 쉽게 조명되지 않는 법입니다. 풍요로워 보이는 마을 풍경 뒤편에 드리워진 지쳐 쓰러진 백성들의 그림자는 과연 누가 기억해 주었을까요? 바로 이것이 성군의 빛나는 치세 속에 감춰진 네 번째 시험대였던 것이죠. 왕의 통치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국정 운영의 안정과 왕권 강화는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굳건한 왕권을 확립하고 후계 구도를 안정시켜야만 비로소 국가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고 왕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를 위해 왕은 때로는 단호하고 때로는 냉혹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정치적 숙청이나 권력 견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했죠. 왕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혹은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되는 세력들을 제거하는 일은 왕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안녕을 위한 고뇌의 찬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 결과 오랫동안 왕을 보필해온 충신들이 하루아침에 권좌에서 물러나거나 심지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궁궐안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팽팽한 긴장감과 피 비린내 나는 권력투쟁이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후계 문제 또한 왕에게는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왕위 계승을 둘러싼 복잡한 갈등 속에서 왕은 때때로 자신의 혈육에게조차 냉정한 판단을 내려야 했죠. 이러한 결정들은 왕권을 공고히 하고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했을지 모르지만 동시에 왕의 인간적인 고뇌와 고독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강력한 왕권이 확립된 이면에는 가족과의 균열, 그리고 측근들의 비극적인 운명이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죠. 이는 성군의 위협 뒤에 가려진 냉혹한 정치 현실의 마지막 그림자였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조선 5대 왕의 통치 기간 동안 국가와 왕의 운명을 바꾼 5가지 결정적인 순간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위대한 시작 속 첫 번째 균열부터 이상과 현실의 충돌, 대외 관계 속 불가피한 선택, 민생 안정 뒤 숨겨진 희생, 그리고 왕권 강화의 이면까지 말이죠. 찬란한 업적을 남긴 성군이라 불리는 왕에게도 이처럼 복합적인 인간적 고뇌와 시대적 한계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완벽할 수 없는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 시대의 최고 통치자로서 그가 짊어져야 했던 무게와 그림자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감히 짐작하기조차 어렵죠. 우리는 흔히 역사를 평가할 때 결과만을 보고 인물을 단편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왕이 겪었던 수많은 갈등과 고독한 선택들을 헤아려 본다면 그에 대한 우리의 시선은 훨씬 더 깊고 풍부해질 것입니다. 성군이라는 단일한 이미지 뒤편에 숨겨진 한 인간으로서의 비극성과 고뇌, 그리고 어쩔 수 없었던 선택들을 이해하는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과거의 위대한 리더에게도 그림자가 있었듯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결정 또한 완벽할 수 없다는 겸허함을 일깨워주기 때문이죠. 역사를 단순히 좋고 나쁨으로 재단하기보다는 그 인물의 복합적인 면모와 시대적 제약을 폭넓게 이해하려는 태도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일 겁니다. 역사는 찬란한 영광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영광의 이면에는 한 인간으로서 감당해야 했던 고뇌와 그림자가 늘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군의 업적을 기리는 만큼 그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았던 한 인간의 모습 역시 역사의 중요한 한 조각일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